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준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 갈등 감정 다루기라는 제목으로 2018년에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가 진행했던 심리극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몇 달 동안 심리극 관객석 맨 앞자리에 앉아 진지하게 심리극을 지켜보던 분이 있었다. 가끔 큐사인을 부탁하거나 조연 배우로 동참해주기를 요청할 때마다 그분은 말없이 손을 저으며 거절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제 입원의 상처를 갖고 계신 분이 자발적으로 주인공이 되어 심리극을 진행하던 중 그분이 주인공 대역을 지원했고 큰 소리로 가족들에게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기에 몰입하는 모습이 주인공보다 훨씬 더 주인공 같았다는 피드백이 나오자 그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늘 말을 아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은 연기할 때 외에는 말하지 않았다. 한 달 뒤 드디어 그분이 손을 들어 주인공을 지원했다. 처음으로 그분의 평소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분은 차분한 목소리로 가족들이 두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족 중 가장 두려운 한 사람이 있다고 했다. 주인공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다는 관객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주인공은 답하지 않았다. 나는 주인공의 설명을 계속 경청했다. 주인공은 가족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입원을 항상 주도해왔고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억압해왔다고 했다. 병원에서 집에 전화할 때마다 그 사람은 일방적으로 자기 할 말만 했고 주인공이 반박하거나 불편함을 호소하면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그래서 심리극을 통해 좀 더 자신의 힘을 키워보고 싶다고 말했다. 심리극 장면을 설정하면서 주인공의 몸이 여러 번 움찔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주인공은 차분한 태도로 대화에 임했지만 움찔거리는 몸은 억압에 저항하는 주인공의 내면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였다. 신체화 증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인공의 요청대로 주인공과 가족이 맞대면하는 장면을 진행한다면 안전하지 못한 심리극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 나는 주인공에게 양해를 구하고 관객석에서 주인공 대역을 섭외했다. 한 분이 지원해 주었고 주인공의 승인을 받았다. 주인공은 무대 밑에서 조용히 심리극 진행을 지켜보았다. 주인공 대역과 인터뷰 장면을 진행하면서 주인공 대역도 주인공과 처지가 비슷하다며 자신의 실제 상황을 설명했다. 나는 주인공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인공 대역과 주인공 대역의 가족이 대립하는 장면을 먼저 극화해보기로 했다. 나는 주인공 대역에게 상대 배우를 초대해달라고 요청했고 주인공 대역은 보조자 중 한 분을 무대 위로 초대했다. 주인공 대역과 보조자의 감정 대립 장면이 진행되면서 무대 밑에 있는 주인공의 몸이 자주 움찔거리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주인공 대역은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특정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특정 인물의 폭언은 여전히 가슴속 깊이 남아있다고 했다. 그래서 주인공의 지금 심정이 어떨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주인공을 무대 위로 초대해 가족 중 특정 인물과 감정 대립하는 장면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몸이 가끔 움찔거렸지만 주인공은 차분한 태도로 연기에 응했다. 이제는 역할 바꾸기를 통해 주인공이 상대방 역할을 연기해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주인공에게 역할을 바꿔서 그 사람의 역할을 맡아도 괜찮을지 물어보았다. 주인공은 괜찮다고 답했다. 역할을 바꾼 주인공은 상대방 역할을 잘 연기했다. 보조자는 아까 주인공이 보여주었던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을 최대한 비슷하게 묘사했다. 주인공이 연기 도중 몸을 움찔거릴 때마다 극진행을 잠시 중단하고 심호흡하면서 감정 조절의 시간을 가졌다. 심호흡을 하면서도 주인공의 몸은 여러 번 움찔거렸다. 잠시 주인공 대역을 맡은 보조자에게 주인공 역할을 맡아 연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물어보았다. 보조자는 주인공이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대에게 강한 반박을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나는 주인공에게 주인공 대역을 연기하는 보조자가 강하게 반박해도 괜찮을지 물어보았다. 주인공은 괜찮다고 했다. 고성이 오가면서 상대 역할을 맡은 주인공은 자신의 대역을 맡은 보조자를 향해 협박에 가까운 강압적인 대사를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순간 내 머릿속에는 거대한 파도가 주인공을 향해 밀려드는 것 같은 그림이 그려졌다. 주인공의 몸이 움찔거렸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심리극을 중단시키고 주인공에게 티슈를 전해주었다. 눈물을 닦는 주인공의 몸이 강하게 움찔거렸다. 주인공 대역을 연기하던 보조자가 다른 일정 때문에 심리극 진행 도중 나가야만 했다. 나는 보조자를 객석으로 보낸 뒤 짐을 챙겨 나가도록 했다. 주인공 대역을 대신 맡아줄 마땅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주인공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가 대신 주인공 역할을 맡았다. 나와 주인공 간의 설전이 벌어졌고 나는 주인공 목소리에 맞춰 목소리의 강약과 높낮이를 조절해가며 맞섰다. 주인공이 강한 목소리로 저주성 발언을 외치면 나도 강하게 맞받아쳤다. 주인공의 몸짓과 표정과 목소리에 한계가 왔다는 판단이 들어 극을 중단시켰다. 주인공의 움찔거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 또한 주인공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주인공에게 두 손을 내밀었고 주인공도 두 손을 내밀어 맞잡았다. 우리는 잠시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주인공과 함께 감정 조율의 시간을 가졌다. 지금 이 순간 역할 바꾸기 기법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심리극을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이대로 마무리 지을 수는 없었다. 나는 무대를 정리한 뒤 관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여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왔다. 나는 사람들에게 모두 주인공 어깨에 손을 올려달라고 한 뒤 주인공에게 소감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관객들은 한 사람씩 자발적으로 공감과 지지와 격려의 말을 주인공에게 전달했다. 주인공은 차분한 태도로 관객들의 소감을 경청했다. 움찔거리는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심리극을 마무리 짓기 전에 나는 주인공에게 소감 한마디를 요청했다. 주인공은 차분하게 소감을 말했다. 그 사람을 한 가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심리극은 예정보다 15분 더 진행되었다. 자발적으로 무대에 나와 주인공에게 소감을 전해준 관객들이 고마웠고 관객석에서 조용히 기다려주고 집중해준 관객들이 고마웠다. 오늘 진행한 심리극은 미완의 심리극이고 앞으로도 계속 다루어야 할 심리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회 되는 대로 계속 주인공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안전하게 극화해보고 싶다. 이상 가족 갈등 감정 다루기라는 제목으로 심리극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직영주식 드라마 치료, 직영주식 심리극을 진행하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운영자 직영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